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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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한테 차근차근 써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예, 패드를 준비를 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사실 체교과를 하거나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고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혜성이가 아직 앉아서 되게 시끄럽게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오늘 주제를 좀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그 처음에 이제 9월 달에 처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시종일관 했던 얘기가 비슷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제가 하다가 말을 하다가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아이를 일찍 그 이제 영재원에 보내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사실은 영재원이 사설 기관인 건 맞아요. 사설 기관인 건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지난 그 아이들의 발달을 보면서 이제 다니는 애들이 쭉 다니는 경우도 있고 다니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도중에 저 애는 수학은 영재가 아닌데 뭐 언어가 영재라서 여기에 들어왔다 생각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좀 빠른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를 파악하는 부분이 빠른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월간 폴라리스라는 잡지에서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잡지를 만들면서 쭉 그 5년 동안 한 일이 교육 계획안을 그 교정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교육 계획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러분 그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면 선생님들이 매주 주간 교육 계획안을 주세요. 근데 주간 계획안, 월간 계획안, 연간 계획안을 짜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그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습 계획안이라는 게 매주 나와요. 그래서 2주에 학습 계획안 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는데 교육을 하면서 계획을 짜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은 1997년에 그 IMF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국내에 급격히 늘어난 게 97년이에요. 그래서 97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은 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으로 나눠서 그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어린이집의 역사는 이제 97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97년에 급격히 된 거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뭐 놀이방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다음에 그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보통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단독 건물로 이렇게 이제 뭐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이제 건물의 2, 3층에도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폴라리스 편집장을 할 때 그 어린이집에 대한 개혁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린이집이 2층에는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법이 생겼고, 그래서 2층에 있던 그 어린이집이 소수만 남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남고 많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 안전시설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뭐 이제 교사들이 뭐 아이를 때리거나 이런 사건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보육과 교육이 이제 약간 예전에는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나온 게 누리과정이에요. 누리과정이 나왔고, 이제 누리과정은 0세부터 만 5세까지니까 7세까지죠. 7세까지 교육계획안이 나오는 거죠. 아, 싸우는 게 아니고 아빠랑 장난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커서 아빠랑 장난하면서 노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내비두세요. 예. 오늘 쟤는 자기 전에 아빠랑 저렇게 장난하고 노는 게 취미라.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쭉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보통 아이들이 영유아 시기를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영유아 시기를 교육이라는 걸 받는데, 그런데 0세에서 보통 이제 그 이 유치원은 3세에서 5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육을 해온 유치원은 각양각색의 교육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과정으로 아이들을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교육이란 걸 했었는데, 어린이집은 이제 보육 과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그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 활성화가 이게 IMF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많이 일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늘었고, 그러면서 이때 급격하게 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과정이 포준 교육 과정으로 나온 게 그 2000년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포준 보육 과정이라는 걸 나와서 이 포준 교육 과정 안에 이제 0세에서 2세도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이때 영아 교육 과정이라는 거를 제가 폴라리스에서 그 한 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취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영아 교육 과정에 대한.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육 과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인지가 부족해서 그 보통은 뭐랄까, 그러니까 아이의, 제가 그 왜 처음에 소개해드린 타이밍 육아라는 책이 있잖아요. 타이밍 육아라는 책이 여러분이 아이의 발달 연령과 교육 과정,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 인지를 하고 있어야 사실은 요 전반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홈스쿨도 이 과정에 연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홈스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홈스쿨은 어디에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림놀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수활동도 하고 교구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영어를 같이 홈스쿨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책 육아하는 것도 결국은 홈스쿨이죠. 책을 통해서 뭐 아이들이 창의성이 발현이 되게 가이드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는데, 전 지난번에 카페에 책 읽는 엄마 앤솜님이 한 이벤트에 이제 저도 책을 읽는다고 하나, 그 창의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창의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책을 보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떤 발제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발제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아이한테 손쉽게 말하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 아이한테 엄마가 어떻게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서 가이드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발달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발달이 진행이 돼서 보통 대부분 엄마들이 유아 시기에, 홈스쿨을 하시는 분들은 유아 시기에 아이의 발달 과정을
잘 끌어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의 인스타를 보다 보면 이분은 정말 똑똑하게 아이의 교육 과정을 가이드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잠깐만요. 새로 노트 하나 가져가서 하려고. 예. 이거 아닌데. 예. 노트를 다시 켤게요. 예.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아이의 교육 과정에 맞게 교육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원하는 게 뭐세요? 아이의 과정에서 원하는 게 똑똑하게 잘 배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KG를 다니면 보통은 엄마들이 교육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인 엄마들이 많이 모여요. KG라는 곳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획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이제 1% 교육에 대해서 EBS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EBS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교육이 되는가. 그런데 이들이 취재할 때 영재원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사교육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교육을 끌고 가서 그 방송에 따르면 어떻게 됐냐면 선행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선행에서 과고를 가고 초등의 아이들이 선행을 해서 과고, 영재고, 영재고, 자사고, 그리고 외고를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된 애들이 이제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을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스카이에도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을 따진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이 출신을 따지고 스카이에서 이제 아이들 동문회를 할 때 교복을 입고 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소외를 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되게 시끄럽게 이 방송으로 인해서 되게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EBS에서 있으면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방송의 이제 주제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이드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스카이라는 대학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가서도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어도 동문회 이런 데서 역차별을 당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온라인이. 발칵 뒤집혀서 이제 이게 PD의 왜곡된 시선이다. 그리고 여기에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악마의 편집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악마의 편집이 됐다고 주장을 해서 막 시끄러웠었거든요. 예, 맞아요. PD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직은 유아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요즘에 제가 사실은 저는 아이가 영재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았거나 그러니까 케이지를 갔거나 그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라고 맞아요. 공부의 배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케이지를 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영재원을 가면 영재원이 몇 군데 이제 엄마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대치동에도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생아 다니는 케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문화센터에서 나온 수과학 영재원도 있고 그다음 숭실대 영재교육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영재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국내 사교육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기로 모이는 거죠. 이 사설 영재교육원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영재교육원에 모여서 어릴 때부터 가이드가 돼요. 어릴 때부터 가이드 되는데, 가이드가 됐을 때 방송에서 농담을 하시는 것도 정도껏이세요. 그쵸? 많이 다른 분이 400명이 넘는 데가 듣고 있는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되세요. 친해졌다고 심하게 장난을 하시면 방송에 방해가 되세요. 그냥 친해서 뭔가 사담을 하고 싶으시면 나가셔서 카톡방에서 하세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이 영재원에 공부에 관심 있는 애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이제 여기에 똑똑한 아이들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결국 엄마가 우리 아이 좀 똑똑한데? 그럼 와서 시험을 봐요. 그런데 그 웩슬러 검사라는 게, 이제 웩슬러 검사를 해요. 웩슬러 검사를 하면 보통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의 아이도 가면 높은 점수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0세에서 뭐 한세 1세 돌 정도 됐을 때 엄마들이 여러분 정도의 그 뭔가 높은 교육열, 그러니까 교육열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심이죠. 아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이의 뇌를 이끌어주기 위한 관심을 가지면 아이는 발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재원을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방송 중에서 영재원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왜 그 방송이 그렇게 편집을 했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0세에서 1세 아이들이 엄마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밤에 11시에 아이 교육을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교육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엄마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알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가 뭔가를 가이드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엄마의 밑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은 두뇌가 개발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두뇌가 개발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라 아이들이 대부분 거꾸로 영재원에 가면 웩슬러 검사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거길 가든 안 가든 발달은 지금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엄마 밑에서 있는 아이는 발달을 잘하고 있는 아이예요. 발달을 잘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달 과정에 맞게 아이한테 뭔가 인풋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이가 33개월부터 영재원을 다녔어요. 33개월부터 영재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저는 아이가 똑똑해서 거기를 가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고력,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하고 좀 저는 틀렸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특출나고 똑똑해서 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는 아이가 특출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사고력 교육,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발제를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곳이라 거길 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교육 쪽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그 교사 가이드를 한지를 그 원을 탐방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원을 탐방해서 볼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5년이란 기간 동안
월간 폴라리스에서 교육계획안의 감수를 보면서 그 교육안에서 아이한테 평소에 수업 내용에서 똑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알아서 그런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해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해주는 곳에 가서 봤더니 맞아요. 웩슬러 검사를 해보면 어디가 부족한지가 보여요. 어디가 부족한지가 보이고 그런 그 질문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 아이가 뭔가 이제 희선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희선이 친구 중에 여자친구인데 언어가 되게 뛰어난데 동작성이 떨어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작성이나 아니면 공간 도형, 뭐 도형 이런 지각, 공간 지각 이런 쪽이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공간 지각이 떨어지니 공간 지각에 대한 그 수학 교구 수업을 받고 그 아이가 그 공간 지각도 0.2%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0.2%로 올라갔고 결국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사실은 잠깐만요. 제가 새로 넣어볼게요. 아이들이 0세에서 10세까지는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0세에서 10세까지는 아이가 발달을 해서 뭐 만약에 아이가 42개월이면 5세나 6세죠. 5세나 6세에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언어는 0.2%가 나왔는데 공간 지각이 뭐 한 7%가 나왔다. 아니면 5%가 나왔다. 이러면 공간 지각에 대한 도형 수업이나 도형 관련 수업을 하면 아이가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서 아니에요. 웩슬러 검사는 42개월부터 가능해요. 그래서 공간 지각력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실제로 시성이 친구 중에 이렇게 뭐 언어가 떨어져서 공간 지각력이 올라간 친구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아들 같은 경우는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가 늦어요. 언어가 늦는데 공간 지각력이 되게 높아요. 공간 지각력이 되게 높아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어릴 때는 언어가 남자아이들은 이제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희성이는 언어가 좋았는데 언어가 낮은 대체적으로 남자아이들이 언어가 낮아요. 언어가 낮고 공간 지각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공간 지각력이 42개월에 보는 웩슬러 검사는 언어를 더 많이 봐요. 언어를 더 많이 보고 공간 지각력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뭐 이제 상위 뭐 몇 프로 안에 못 든 거죠. 못 들었는데 얘가 초등에 가요. 초등학교에 가서 그 보세요. 초등에 가면 아이들은 누구나 말을 해요. 언어가 발달이 쭉 올라요. 초등에 가면. 왜냐면 초등 가서 말 못하는 애들 없잖아요. 그리고 초등에 갈 정도의 표현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언어가 떨어지고 공간 지각력은 높았던 아이들이 이 웩슬러 검사에서 상위 퍼센트로 못 가는데 초등 가면 얘네들이 쭉 올라가요. 얘네들이 쭉 올라가서 거의 탑반에 있는 아이들은 얘네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42개월에 보는 웩슬러 검사가 42개월 이상부터 보는 웩슬러 검사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에 보는 웩슬러 검사가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옛날에 IQ 검사 몇 학년 때 한 줄 아세요? 4학년 때 했어요. 3학년인가 4학년 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완성이 된 다음에 IQ 짓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어렸을 때 검사는 그냥 저희 스콜라스틱의 렉사일 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렉사일 검사하고 똑같아서 아니에요. 영재원 아니고도 사설 기관들도 있어요. 검사만 해주는. 그런데 보세요. 렉사일 검사를 하면 지금 아이들 퍼플 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이요. 렉사일 검사를 했어요. 지금 뭐 BR 300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책 300권, 30권, 30권에서 40권 읽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할 때 BR 300에서 BR 270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BR 200으로 오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1년을 쭉 오르면 얘는 뭐 200, 300으로 올라요. 넥사일이 올라요. 그쵸? 그것처럼 웩슬러 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웩슬러 검사도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뭐 42개월이다, 뭐 지금 몇 개월이다 해서 했어요. 했는데 해서 얘가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이게요, 초등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등까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고, 초등까지 유지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붙여야 되는 줄 아세요? 선행이 붙어야 돼요. 선행을 하지 않고 초등에 엑사일 검사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에서 보는 문제가 다 수학 문제예요. 수학이고 그 수학의 도형에서도 거의 3, 4학년 문제에 대한 인지력. 그러니까 웩슬러 검사도 어떻게 보면 그 적기 교육이 아니라 조금 인지가 빠름을 척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2개월에 엑슬러 검사를 받아서 얘가 뭐 상위 0.2%가 나왔어. 그런데 초등 가서 0.2%가 나오려면요, 선행이 엄청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이 엄청 붙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선행 중에서도 수학 선행이 엄청 붙어야 돼요. 수학 선행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위에서 보면, 사실 저는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오랫동안 다녀서 초등 엄마들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쭉 보면, 쭉 보면 맞아요. 수학 선행이 없으면 수학 쪽이 낮게 나와요. 그리고 수학 선행을 붙여주면 수학 선행이 높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책 육아를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 육아를 하는 애들의 특징은 공상력이 좋아요. 공상력이 좋아서 이 아이들은 수학 발달이 늦어요. 그러니까 논리지능의 뇌가 빨리 오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책 육아가 나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창의성 있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수학 선행이 많이 된 애들은요, 창의 문제에서 떨어져요. 사고력. 창의 사고력이죠. 사고력 문제에서 떨어져요. 근데 수학에 대한 판단은 되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서 뭘 이거 지역에 아마 발달연구소 이런 데서도 해주는 데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웩슬러 검사를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 제가 뭐 이렇게 책 보여드리면 책 사려고만 하시고,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 웩슬러 검사를, 내 아이의 웩슬러 검사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책 육아랑 수학을 같이 하면요, 물론 가능하겠죠. 예. 근데 애가 힘들죠. 그래서 엄마들이 책 육아랑 수학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대치하고 목동에서 엄마들이 매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를 붙이면 수학이 떨어지고 수학을 붙이면 영어가 떨어져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수학을 막 달리잖아요. 수학을 달려서 애가 수학을 좀, 이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하나 보다 하면 영어가 떨어지고, 영어를 열심히 달리면 수학이 떨어진다. 그래서 엄마들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수학을 붙이면 영어가 떨어지고 영어를 붙이면 수학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 논리지능의 뇌가 이제 발달이 될 때,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가서 웩슬러 검사를 받아서 우리 아이를 체크해봐라, 아니면 빨리 수학 선행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해법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해법 나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주원이 마미님이 그저께 라방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중구난방으로 엄마들이 수업 중고 이제 막 교구 수업만 한 애들이 나중에 수학 멘붕에 온다고 했어요. 교구 수업을 많이 한 애들이 수학 멘붕에 온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과 과정을 쫙 보여줬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 과정을 쫙 보여줬는데 1학년에서 4학년에 중요한 게 연산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구 수업에서 발휘를 하는 도형, 평면 도형, 뭐 공간 지각, 입체 도형은 5, 6학년 때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체 도형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과 과정을 왜 봐요? 결국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자신감이 붙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이 교과 과정을 봐야 되죠. 교과 과정을 볼 때 그저께 정말 중요한 라방이었어요. 주원이 마미니 라방이 정말 중요한 라방이었는데 그 라방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1학년 4학년 색깔로 다 보여줬어요. 교과 과정 보고 색깔로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1학년에서 4학년은 연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5학년, 6학년은 입체 도형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 하는 가베라던가 아니면은 뭐 플레이 팩터 풀팩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하는 몬테소리도 마찬가지죠. 몬테소리도 전부 이 수업은 교구 수업은 여기 입체 도형이나 5, 6학년 때 빚을 받아는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1학년에서 4학년 연산 잘하는 애들이 그냥 짱 먹는 거예요. 연산 잘하는 애들이. 근데 이게 학교에서 연산 잘하는 애들이 짱 먹는 게요. 언제부터냐면 잠깐만요. 학교에서 연산 잘하는 애들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제가 주위에서 이제 교육 전문가들,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학원 추천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겠어요? 학원 추천을 받았는데 저랑 이제 친한 분들이 정말 가슴을 담은 조언을 해줘요. 무슨 조언을 해주냐면 자, CMS, 소마 이제 어렸을 때 다 있는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CMS, 소마 다 있는데 내가 정말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는 다음입니다라고 해요. 뭐 브레노스 뭐 이렇게 뭐 수학 일기 쓰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구문 수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하고 구문 수학에 황소는 나중에 시험 봐야 가고요. 황소를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구문 수학입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은 연산이에요. 이 두 개의 장점은 연산이에요. 그쵸? 연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왜 연산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1, 고1 학부모가 저한테 연산을 가르치라고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연산을 가르치라고 조언을 할까요? 왠 줄 아세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학을 배우고 이 수학이 중등수학으로 넘어가요. 중등수학으로 넘어가는데 결론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수학을 못하면 얘는 수포자가 돼요. 수포자가 된단 말이에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시기예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시기라 연산을 잘해야 내가 수학을 잘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산을 못하면 아이가 난 수학을 못해 생각해요. 난 진짜 수학을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난 수학을 못하면 사고력 문제 풀 수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애 사고력 문제 절대로 못 풀어요. 사고력 문제 못 풀고 교과 심화 못 풀어요.
교과 심화가 최상이거든요. 교과 심화 무프로. 왜냐하면 내가 연산을 못하니까 막혀요. 사고력이나 교과 심화에서. 그래서 수학에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연산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연산이 선행으로 된 아이들이 나중에 잘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잘 안 돼서 다시 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퍼플맘은 자꾸 애한테 시험 보라고 그러고 줄 세우기 하고 공부시킨다고 한다. 퍼플맘은 그러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요 시종일관 똑같았어요. 제가 영재원 얘기하고 책류가 시작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를 키워요. 지금 초등애를. 그리고 초등애가 초등 1학년, 2학년, 3학년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옆에서 보는데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상위 몇 프로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위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왜 공부시켜요? 애 유아 있고 나는 너무 저기에서 보세요. 유아식이 있고 초등식이 있고 중등식이 있어요. 고등. 그래서 대학 가요. 난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난 대안학교 보내고 우리의 고졸만 돼도 돼.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고등학교만 나와도 행복하면 돼. 그러면 체교과는 해도 되죠. 예.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살아보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가 똑똑하게 지능이 개발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개발이 될 때 조금 더 창의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사회에서도 좋은 회사나 좋은 포지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교육을 해요. 책류가도 하고. 예, 물론 서태지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적으로 어느 포지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특출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희성이 고모가 한 얘기가 있어요. 희성이 고모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조카 얘기했죠. 예, 전교 꼴찌하다가 이제 중간 한다고 조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카가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려고 하고 잘 못하니까 다들 그랬어요. 운동시키면 돼. 그랬어요. 이제 실제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랬더니 저희 고모가 되게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희성이 고모가 5개국어 하고 그다음에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유학 갔다 와서 박사인데 연대 나오고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그 고모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야, 공부는 100명 만약에 10만 명 중에 100등만 해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살지만 운동은 무조건 1등 아니면 두각을 못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축구도 박지성처럼 1등을 해야 되고 스케이트도 김연아처럼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그러니까 그냥 유일무이하게 1등을 해야 주목을 받아요, 운동은. 그런데 공부는 한 만등을 해도 뭐 박사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못하면 다 운동하려는데 운동이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더 피나고 보세요. 발레하는 강수진 씨. 발 보세요. 발이 뭉개져요. 예체능이 더 힘들어요. 예. 바이올린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공부가 더 쉬운 거예요. 그쵸? 예, 서태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능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를 팠을 거 아니에요. 몰입도가.
예. 그쵸?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부를 시켜라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뭔가 우리 아이가 이제 발달을 잘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때, 뭔가 위치에 오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머리를 예, 저 서태지 팬이에요. 서태지 팬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 머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공부 머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난 선행은 안 해. 근데 선행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선행의 정의가 뭐고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영재원에서 희성이 이제 수업 들여놓으면 엄마들끼리 얘기해요. 근데 엄마들끼리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사실 머리가 이제 똑똑한 아이일수록 얘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뭔가 부담과 공부에 찌드는 삶을 주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 아이 다 하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찌든 삶을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진짜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가끔 미팅할 때 정말 친한 분 나타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세월호 때 희성이가 되게 어렸어요.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부모로서 세월호 사건을 보고 그 사회가 대처하는 방안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외국에서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에서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4살 때부터 정말 많이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많이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결국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던가 지위, 우리나라가 없으면 외국에 나가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정말 뭐 재벌이어서 그 나라 가서도 떵떵거리고 살지 않으면 살 정도의 뭐 돈이 있지 않으면 외국에 나가서 교육시킨다고 애가 편하게 살지 않아요. 외국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아이한테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고 뭔가를 책을 항상 읽어야 되고 시간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사니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사니까 아이한테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 공부를 시키는데 앞을 보고 가는 엄마와 앞을 보고 가지 않는 엄마가 정말 현격히 차이가 나요. 앞을 보고 가는 엄마는 자, 유아 때요. 멀리 보는 엄마예요. 유아 때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교육과정을 봐요. 교육과정을 보고 자, 우리 아이가 지금 5 가르기 모으기를 해. 뭐 10 가르기 모으기를 해. 그럼 5 가르기 모으기, 10 가르기 모으기가 초등 과정에 들어가서 덧셈 뺄셈에 어떤 근간이 되는 컨텐츠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게 중등 과정에 어떤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 아이가 문제를 푸는 바탕에 이 부분이 돼. 이거를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알고 있는 분이 있고 이거 모르고 5 가르기 모으기 해요. 10 가르기 모으기 해요. 어머 너 2개랑 3개 안 해? 하나랑 4개 안 해? 자 젤리 나눠봐봐. 딱 끝나버려요. 거기서. 딱 끝나버리고 그냥 망가져요. 그냥 멈춰놔요. 멈춰놔서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와 우리 아이는 10 가르기 모으기를 해요. 그래서 인스타 인증도 하고 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걔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맺음을 안 해주면 얘는 거기서 끝나요. 끝나고 그냥
그때 우리 애가 3살 때 식 가르기 모으기를 했어. 이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엄마는 여기서 식 가르기 모으기 하고 옷 가르기 모으기 한 걸 아이한테 어떻게 남기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남겨서 초등과 연계시키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초등과 연계를 시켜서 자, 초등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면 그 개념을 아이한테 넣어줘야 돼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희성이가 6살 때요. 이제 얘가 수학이 빠르니까 이제 9구단 두뇌로 수업을 봤는데 9구단을 쭉 써놓고 지가 9구단의 2단부터 끝까지 쭉 쓴 다음에 그게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2단과 3단 패턴이 다르다는 걸. 그게 패턴이잖아요. 끝에가 반복적으로 수가 와요. 자, 보세요. 써볼게요.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그 다음에 10. 2씩 늘어나죠. 패턴, 여기서 여기까지 패턴이에요. 2, 6, 12. 예. 7, 14. 이 패턴이죠.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그쵸? 2, 4, 6, 8, 0으로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얘가. 2, 4, 6, 8, 0으로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2, 4, 6, 8, 0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3단의 패턴을 알았어요. 3, 6, 9. 예. 12. 요 패턴도 알았어요. 이 패턴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6살 때 이걸 지가 스스로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스스로 발견한 애한테 수학 문제집 넣어가지고 수학 그 곱셈 99 넣어가지고 이거 풀게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얘 거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걸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얘가 6살 때 이 패턴을 3단, 5단, 뭐 저기 6단, 8단 패턴을 다 알았는데 여기 문제집 안 넣었어요. 문제집 안 넣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와, 우리 아이 패턴을 벌써 하네. 우리 희성이 똑똑하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7살 후반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곱셈 99를 외우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고생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실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한글도 그랬거든요. 한글도 애가 3살 후반 4살에 한글을 막 읽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한글 안 가르쳐줬어요. 한글 빨리 떼면 창의성 없어진다고. 한글을 빨리 떼면 창의성이 없어져서 안 돼. 왜냐면 우리 아이는 영재원에 다니고 창의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한글을 빨리 떼서 내가 영재원을 간 이유가 사고력을 증진시켜서 창의력을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 창의력을 있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글을 가르치면 왠지 교육을 가르치면 아이가 창의성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희성이가 어떻게 됐냐면 한글을 6세 중반에 뗐는데 정말 힘들게 뗐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6세 중반에 그러니까 파닉스를 좀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지가 파닉스의 원리를 깨치면서 한글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희성이는 영어를 먼저 한 거예요. 영어 파닉스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얘가 6세 때 곱셈에 대한 곱셈의 수의 패턴을 알았을 때 왜 나는 문제집을 안 넣어줬던 거야. 저 소마셈이랑 다 그대로 있어요.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창의성 없어질까 봐. 그리고 요즘에 엄청 싸워요. 시종일관 엄마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왜 싸우냐면 그동안은 문제집 하나도 안 풀라고 했는데 문제집 풀라고 애한테 이제 왜 정해진 시간에 엄마하고 약속한 2페이지를 안 푸는지를 초등학교 1학년에 싸우는 거예요. 막 지쳐요. 내가 정말 약간 내가 미친 XX 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은 아이한테 막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문제집 안 푼 거 보면 갑자기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핸드폰 메인 화면에 희성이 베이비 때 사진, 3살 때 사진을 바꿔놨어요.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에 와서 그동안 안 했던 거를 아이한테 하라고 하니까 아이는 엄마가 낯설고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내가 컸다고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애는 그동안 내가 그렇게 편하게 해줬는데, 편하게 해줬고 충분히 그렇게 자기가 성취할 기회를 줬는데 왜 저걸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창의성 강조하다 적기 교육도 놓치고 창의성도 높지 않고. 근데 그게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얘가 8세에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창의성이 후퇴해요. 정해진 곳에 문제집을 넣어주니까 창의성이 후퇴해요. 왜냐하면 많이 느니까. 이게 6세 때 풀고 7세 때 풀고 8세 때 두 페이지씩 푼 거를 8세에 모두 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8세에는 풀어야 되거든. 희성이네 벌써 더하기 빼기 나가고 이 수의 뭐 넓다 뭐 좁다 뭐 이런 개념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가면요 정말 수학이 빛의 속도로 팍팍팍 올라가요. 초등 1학 지금 6월 달이잖아요. 3, 4, 5, 6 됐는데 더하기 빼기 잘해야 돼요.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잘해야 돼. 그래서 그때 돼서 해야지라고 하면 이미 우리 애는 뒤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애는 뒤쳐져 있는 거고, 그때 아이한테 미리 준비를 해서 아이가 발달이 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초등 가서 해야지. 초등 가서 문제집 해야지. 그래서 초등에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어요. 그러면 창의성이 떨어져요. 근데 6세에도 2페이지 풀고 7세에도 2페이지 풀고 8세에도 2페이지 풀었으면 얘는 창의성 안 떨어지죠. 창의성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아이가 사실 영재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천재는 거의 없어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천재면 TV에 나와요. 천재는 거의 없어요. TV에 영재 발굴단에 나온 애들도 다 만들어진 영재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몰입해서 만들어진 영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문제집에요. 뒤에 몇 살 때 어디하고 연계된 문제집인지 다 나와 있어요. 목차가. 여성의 특징이 매뉴얼을 보지 않는데요. 문제집에도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어느 교과에 나오는 문제집인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국어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원해서 이런 교과 과정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런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이 차곡차곡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서 보시면 창의성은 올리고 여기에 아이한테 습관이라던가 문제 푸는 습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확실히 넣어준다던가, 이거는 안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올리려고 하면 100배로 힘들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이 하루에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요. 자, 책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리고 공부는 무조건 나쁜 거야. 공부는 무조건 나쁜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100이면 100 초등 가서 멘붕 와요. 그리고 초등 가서 아이랑 싸워요. 지금 사이 너무 좋아. 사랑스러운 내 아이인데 초등 가서 왼수가 돼요.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3살 버릇 여든 간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결국은 그런 3살 버릇에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관련으로 연계해서 있다고 하면 그 과정도 계속 끌어주셔야 돼요. 그 과정도 끌어주시면서 아이한테 개념이라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이제 제가 잠깐 5분 정도 남았는데 영어 얘기 잠깐 할게요. 영어에서요. 영어에서 이거 정말 제가 잠깐 선풍기 좀 틀게요. 제가 오늘 점을 빼가지고 땀이 나면 안 돼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어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퍼플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아이들의 렉사일 지수, 그러니까 렉사일 지수라는 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휘력을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지수예요. 퍼플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렉사일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의외로 엄마표 홈스쿨을 한 아이들이 BR이 나왔어요. BR이란 건 비기닝 리더예요. BR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BR이 나온 이 아이들의 보세요. 이 BR이 나온 이유가 엄마들이 멘붕이 왔어요. 초1, 7세. 이 아이들이 전부 이제 BR 심한 애는 400도 나오고 좀 한 애는 BR 100도 나오고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엄마표 홈스쿨로요.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꾸준히 했어. 그리고 심지어는 퍼플에서 가이드를 해줬는데 그동안 뭐 사라고 그래서 샀고 뭐가 좋다고 그래서 내가 사서 꾸준히 해줬어. 나 프리스쿨 프랩 좋다고 그래서 사서 꾸준히 해줬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BR이 나왔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ORT 계속 읽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BR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수학 문제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학 문제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홈스쿨이 이렇게 됐을 때 BR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홈스쿨을 할 때 저하고 똑같은 거죠. 희성이가 2단, 4단, 6단, 8단 이렇게 그 패턴을 발견할 때 어머 잘해 너무 잘해 그리고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홈스쿨을 할 때 여러분이 ORT를 읽어. 와, 너 정말 잘해. ORT를 읽고 너무 잘해. 프리스쿨 프랩 보고 막 이렇게 음가 읽으면 와, 우리 애 되게 똑똑해. 잘해. 그리고 넘어간 거죠.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쭉쭉 가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인해줘야 되고 개념에 대한 설명 들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릿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BR이 안 나왔을 텐데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패턴을 발견했어요. 문제집 한 발만 더 내밀어서 문제집 풀었으면 9구단 6세 때 다 알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프리스쿨 후회를 보여주고 뭐 보여주고 했을 때 한 발만 더 내려줘서 아이한테 제인하고 그거를 개념을 잡아주면 아이는 거기에서 올라가요. 학원은 그걸 해요. 근데 엄마 편에서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엄마 편에서는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한 발을 안 가서 아이가 다시 도로아미 타블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제자리에. 엄마가 한 발만 더 안 가서. 슬프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출했는데 내가 한 발 더 안 가서 아이가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1분 4초 남았는데 이벤트가 있어서 10분만 더 할게요. 이벤트 좀 대박 이벤트를 하나 걸려고 하거든요. 라방을 캡처해서 이제 라방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한테 그 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잉글리시 타이거 풀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 아기새미라 풀세트가 있고, 저한테 집에 이렇게 풀세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방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잠깐 더 설명해 드리려고, 네, 2부 잠깐 할게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17주 정도 남았어요. 예. 17주 넘은 남았는데, 잠깐 끊고, 예, 다시 할게요.